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0.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1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662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4%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09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0.6%에 가까운 상승세 51,5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0.72%의 상승세 83,700원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 오늘 이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이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3%의 상승세 167,5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시총 3위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5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원 선에서 20만 원대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76% 이상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만 9천 원 선 예상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신한지주는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신한지주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5%의 상승세 665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셀트리온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는 4% 이상의 급등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에서 17만 원 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 KMW 오늘도 반등세 이어나갑니다. 1.4% 이상의 상승세 5만 8천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이 시총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0.6% 상승하면서 8만 원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릭스미스는 3%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반면에 휴젤이 오늘 반등합니다. 3% 이상의 상승세 37만 9,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실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입니다. BH 역시 3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 1일 날 했고요. 동사는 3분기 매출액 2,643억 원, 전년 대비는 3%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8% 늘은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05억 원, 전년 대비 0.1% 증가, 전 분기 대비는 555%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 고객사 향 공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유는 북미 고객사 향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수익성이 좋아진 건 베트남 생산 비중이 40%에서 50%로 확대된 것이 주요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동종목의 패턴은 상고하저의 패턴이지만 이번에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 북미 고객사 신모델 이 세 종이 모두 OLED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5G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G 모델로 출시가 된다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고객사가 아니라 중화권 고객사 향 역시 패널 공급 확대, 그리고 폴더블 및 5G 스마트폰 물량 본격화로 동사의 실적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날 2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손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이번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이요. 이번 시즌 제가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아프리카 TV로 아마 제 기억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1등 종목을 기록했는데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즌으로 이렇게 우리가 탁탁 토막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냐, 전체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냐, 나중에 돌아보겠죠. 100세 시대니까 한 100세쯤 돼서 내가 죽을 때 돼서. 그럼 사실 뭐 젊을 때 한 번 반짝이었던 거는 한번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피식 웃고 지나가지만 내가 막 되게 지금 초라해요. 100세인데 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으로 가기 전에 난 도대체 왜 인생을 이번에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훨씬 더 잘 살았을 때 후회를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웃는 사람은 젊을 때 뭐 반짝이고 화려했던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 자신의 인생의 업적이라던가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는 뭔가를 뭐 다 틀리겠죠. 뭐. 행복한 뭐 자식들의 가정 커가는 걸 보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뭐 어떤 업적을 정말 남기는 거, 뭐 기업을 읽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 급등락을 먹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걸 계속 영원히 순환매 형식으로 물레방아식으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전부 쌓아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번에도 사실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개인들 나름대로의 언론 플레이를 한 거는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HLB도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한 유튜버가 그 어떤 자산운용사의 그 레터를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도 다 해지로 공매도를 하는데 그 부분을 찝어내서 지금 굉장히 공론화를 시키면서 뭐 굉장히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그런 반감과 이런 거를 어떤 수익으로 만들어냈어요. 뭐 작은 승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토막토막 나눠보면은 나중에도 그 종목을 보면 그 1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뭐 아프리카 TV가 그 중간중간에 어떤 시즌에서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 토막토막 부분으로 나눠서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지금 와서는 다 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물렸더라도 결국에는 다 최고의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내가 좀 물려도 언젠가는 회복되는 거.
안 그러면 한번 물리면 만약에 저런 공매도나 이런 거 옛날에 모를 때 지금 아예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작은 승리지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지 못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테마주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공매도를 달고 가는 거죠. 그냥 평생. 어떤 내 자신의 뭐 좀 그냥 무좀이나 뭐 그런 것좀 그냥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죽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달고 살면서 그냥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또 계속 발굴하는. 그래서 부분 계속 시즌이 이어가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어보세요. 이어본 다음에 그 종목이 나중에 그 전체를 봤을 때 수익이 다 좋다고 하면 그런 스타일이 맞다고 하면 저를 뭐 참조를 하시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이번 시즌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시즌마다 저희 전략은 역시 이제 실적 부분이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4분기 실적과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흑자전환이라든지 턴어라운드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매번 이슈가 결국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슈에 관련된 테마 종목들도 결국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라는 거는 수급과 결국 이 테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좀 안정되고 그래도 이슈가 시장에서 종목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신일성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제가 비교가 돼서 전략은 짧게 할게요. 지금 급등해서 출발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연말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좋아서도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어떤 그 용기를 얻는 지금 발판이 마련돼서 공매도 세력도 약간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게 영원히 뭉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영원히 뭉치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 각자 다르고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이번에는 우리가 뭉치자 해서 약간 VS 전선을 구축해서 우리 절대 팔지 말고 특히 바이오 업종에서 공매도가 유달리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걸 뭐 해지로 했던 뭘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뭐 큰 자산에서 해지용으로 잠깐 내가 그 기업을 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지용으로 뭐 공매도를 쳤다고 해도 그 금액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고 비수 같기 때문에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막 계속 거론이 되고 게시판에 이제 공론화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조금 이겨내고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면서 약간 좀 손실을 그쪽에다가 먹이는 약간 그런 기분도 좋으면서 그럼 게시판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HLB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가도 좋고 그런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형성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갖고 참여를 하셔갖고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다 신임 고가를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수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방향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2주 전부터 결국 테마주 위주로 지금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도 양자암호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구충제 암 종료 위주로 계속 신약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계속 수급이 돌고 있는데 한쪽으로 계속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테마주 장세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빠른 순환매 구조가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장에서는 올라가는 투자, 따라잡는 투자보다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테마 이런 종목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해 주시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다음번 테마가 왔을 때 이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먼저 신일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요? 지금 일단 뭐 바이오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지금 계속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거 뭐 자산의 뭐 파이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으로 공매도 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서 좀 가장 리딩하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좀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달 중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25%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 3만여 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 조치됩니다. 함께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한 1,000억 원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보사를 제조한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임원 2명에 대한 구성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강한데요. 1% 이상의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84,100원대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39%의 강보합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51,4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6만 5,500원대 하지만 시총 3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76%의 상승세 39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나란히 빠집니다. 현대차 0.4%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팰리세이드에 대한 이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 조치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19만 9,5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LG화학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원대에서 31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6%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2112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7%의 상승세 66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로 4% 가까운 급등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6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 ENM은 강보합권 16만 9,2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 79,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8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는 0.8%의 하락세 95,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 0.9% 상승세 18만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휴지를 엇갈리는데 메디톡스 약보합권, 휴재는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뭐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금 신세계에서 이마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영진 부회장이 다 지금 뭐 그 이마트의 수장을 다 갈아치웠어요. 뭐 그거 가지고도 뭐 댓글에 말이 많던데 뭐 정영진 부회장은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추종자도 많고 좀 안티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번으로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아니 그게 소통의 일환인데 사실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건 약간 SNS가 그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SNS로 뭐 폐해가 일어날 때마다 맨날 말하는 게 뭐 퍼거슨 형이 그렇죠 옛날에 말했잖아요. SNS는 뭐 인생의 낭비다. 그거를 자꾸 이제 거론하면서 왜 뭐 대기업의 총수 아니 뭐 정치인들이 왜 SNS 자꾸 하냐. 너네 할 일이나 잘해라 뭐 이러는데 어쨌든 SNS 통해서 소통한다는 게 약간 지금 사실 뭐 옛날에 그런 SNS가 없었을 때는 소통을 그러면 직접 가서 막 만나거나 이런 그 스킨십을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통로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본업을 잘 못했을 경우에 더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지금 이마트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하도 SNS에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먹방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자주 원래 올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너 이마트나 돌봐라. 너 이거 요리 이거 사진 올릴 시간에 누구 뭐 남의 살 먹고 다닐 시간에 이마트나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세계그룹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지금 의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원래 한섬이라던가 LG패션하고 항상 거론이 되고 지금도 뭐 이제 겨울철 맞아서 벌써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롱코트나 이런 것들 덜에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뭐 겨울철은 의류의 성수기예요. 그래서 의류업종을 거론할 때 신세계 인터넷에 들어오는데 항상 사실은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게 성장을 많이 해서 2018년에 1월 달에는 이게 7만 원대 있었는데 33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한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렇게 갔어요. 5배를 갔어, 5배를.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뭐 정말 뭐 소규모 업체도 아니거든요, 사실 시가총액이. 근데 이런 그 엄청난 걸 보여줬는데 이제 2019년 4월 달부터 이제 뭐 3개월간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판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원래 음료도 그렇고 다 그렇대요. 1년 차에는 일단 판단 유보. 왜냐면 1년 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테라가 지금 뭐 잘 팔린다고 해도 공유 씨한테 엄청난 모델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하이트진로의 블랙보리의 신화를 이루신 대표가 웅진식품에서 아침 햇살 한일보리 초록매실을 다 빅히트 상품을 막 수개를 창출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이트진로로 가서 되게 재밌죠.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하늘보리를 깎아먹는 블랙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셨어요. 음료는 1년 차에는 판단 유보다. 왜냐면 엄청난 판관비가 들어간다. 판매 및 관리비가. 그래서 이제 2년 차, 3년 차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지금 효자 상품은 스킨 일루미네이션이고 브랜드는 비디비치거든요. 근데 비디비치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중화권에서 인기가 있는 그 모델을 썼죠. 지금 송지효 씨를. 왜냐면 런닝맨이 우리가 솔직히 지석진 씨가 지석진 씨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뭐 지금 유재석 씨보다는 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다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화권에서는 거의 런닝맨 멤버들이 굉장히 그 인지도와 인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송지효 씨가 이제 런닝맨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서 이 비디비치 모델로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 지금 이게 본인이 하시는 건지 뭐 비디비치에서 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송지효 씨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거의 모든 포스팅이 비디비치 제품을 들고 나오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뭐 비디비치 마카롱 쿠션이라던가 계속 들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뭐 그 해시태그도 다 비디비치, 뭐 비디비치 사랑해 이거를 붙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각 섹터의 그걸 보라고 했잖아요. 신문을. 요즘엔 신문이 굉장히 많아.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전문 신문도 있다고 했잖아요. 임플란트 관련주에 관심 있으면 임플란트 신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류 전문 신문이거든요. 한류의 열풍을 불고 있는 그 스타들을
뭐 KBS에서 항상 찍고 있잖아요. 출근길마다 그 사진을 계속 올려주고. 근데 이게 송지효 씨가 여기에 나온 기사에 2017년에 5월 달에 모델이 발탁이 됐어요. 비디비치의 모델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스킨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탑이에요. 근데 이게 광채 여신을 만든다고 해서 중국의 왕홍이라는 이제 영향력 높은 그런 그 유튜버나 뭐 웨이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 그걸 바르고 이제 되게 광채 여신, 광채 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그러길 원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을 발라라. 그래서 비디비치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막 그런 거 비디비치를 이제 더 키우고 후속으로 이제 막 향수, 딥디크 같은 걸 들여오는데 그걸 막 홍보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되게 많이 들여오거든요. 홍보를 하니까 판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다. 의류업종에서 화장품업종으로 변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제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시즌을 잘라놓고 보면은 그 시점에 안 좋은 시점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런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9만 원, 목표가 2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었는데 그 이유는 스펙이 합병이 돼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직접 직상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상장을 하면 물론 공모하고 처음 상장이 됐을 당시에 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캐리소프트 같은 거는 지금 상장한 지 5일 됐죠. 이것도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캐리와 친구들. 근데 뭐 저 정도의 흔들림보다 더 커요. 스펙이 합병돼서 상장하는 거는. 왜냐면 스펙은 합병을 성공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회사라. 근데 없어지는 회사니까 만약에 합병이 성공이 되면 또 굉장히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더 심한 거예요.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 투자자들에게 뭐 그 청약을 받아서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더 급격해요. 그게 만약 실현이 되면 이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더 급격했던 거고 이제는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 급격하게 내려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성을 찾은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줌 인터넷도 보면 지금 뭐 네이버나 네이버가 워낙 꽉 잡고 있죠. 카카오랑. 근데 줌 인터넷이 살아남을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네이트를 몇 년 전에 제치고 그쵸? 검색 순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데 줌 인터넷이 그냥 오픈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포털과 모든 쇼핑몰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전단지식으로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슈퍼와 모든 백화점과 모든 뭐 구멍가게와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은 이제 전단지를 보고 내가 거기서 그냥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멀어도 싼 게 있으면 가는 거고 가까우면서 싸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단지에 실어주고 돈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줌 인터넷이 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만의 파일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 합병돼서 이제 흔들렸던 부분이 지나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손절가 6,0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동사는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인쇄회로 기판, 대주업체인 이수 엑사보드 등 세계 연결회사 등을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 인터플렉스가 주요 경쟁사입니다.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통신장비 내 MLB 부품 글로벌 2위 회사 측면입니다. 동사는 통신, 네트워크, 휴대폰 등의 장비를 이용되는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03년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본사, 미국 법인의 통신장비, 라우터, 스위치, 광통신장비 등에 들어가는 18층 이상 하는 초다층 기판인 MLB, 멀티 라이어 보드 제도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초다층 PCB 업체들 2018년에 글로벌 점유율은 17%를 차지했으며 노키아, 시스코, 주니퍼, 구글, 페이스북 등의 주요 고객사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이 들어가는 HDI, PR PCB, FPCB 등을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남 법인은 중저층 제품으로서 HDI, 전쟁 등 다양한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제품군 축소와 대규모 인력 감소 같은 축소로 적자폭을 큰 폭으로 축소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MLB 부분에서 유무선, 장비군 확대 및 주요 고객사 수주 증가 측면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동사의 수혜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제품군인 라우터, 스위치 등 유선 장비군에 특화되어 있는 5G 투자 초입 단계에는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나 무선 제품군의 제품 다변화 및 고객사 확대 전략으로 본업은 안정적인 성장 중에 있습니다. 5G 다중주인 K사의 솔벤더에 1분기에는 65억 원, 2분기에는 98억 원을 수주했으며 3분기에만 상반기 이상 수주 물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 X사로 4월 벤더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성공해 2020년에는 상반기 북미향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대비 상반기 다소 부진했던 G사양 수주도 6월부터는 의미 있게 올라옴에 따라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하반기 기점으로 2020년 안정이익 정상화 기대 측면입니다. 이수 엑사보드는 법인은 인천과 안산의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안산으로 통합 및 조직 개편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SLP 고부가 제품으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2019년 초 중국 법인 대표이사 변경과 수익성이 낮은 제품군의 공헌 이익률이 높은 MLB 제품군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꾀하고 있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따른 고정비 감소로 적자폭 축소가 힘쓰고 있는 중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공사는 기업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국내 22개의 사업장을 비롯해 해외 11개의 IT 전문 인력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비즈니스를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CT 회사로 정보 시스템 개발과 운영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IT 융합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율 상승과 현대오토에버의 전력 사업 비중 확대의 기대 측면입니다.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기업 계열사와 연계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장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율은 타 대형 그룹 투자보다는 낮지만 신사업과 미래기술 중장기 투자를 통해 IT 투자율 지속 상승이 예상 측면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원 I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홈 스마트 모빌리티 등 전략사업 매출이 비중 확대에 통한 중장기 성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략사업 매출 비중은 미미하나 삼성 SDS의 경우 전략사업 매출 비중이 14%에서 33%까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매출 성장이 연평균 9%, 영업이익률 5%로 개선되었다는 측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분기 컨센서스 부합 측면 및 4분기 실적 성장 측면입니다. 동사의 3분기 연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한 3,85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한 20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I 프로젝트 증가와 모비스의 IT 인력 통합이 매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SI와 ITO 부분의 고른 성장세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SI 부분의 매출 성장의 고무적인 상단으로 판단으로 2분기에도 이어 3분기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제철의 혁신 프로젝트, 제너시스의 표준 아키텍처 핏 구축, 커넥티카 시스템 유럽 확대 전략 등 계약사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얹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정적인 캐피티비 물량을 바탕으로 고성장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IT 인력 통합 계획은 하반기에 작은 규모의 계열사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해외 인력 같은 경우 200여 명 정도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5월 인력 통합으로 인해 연간 50억 원의 운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모비스 인력 통합 효과가 온기 반영해 해외 인력 통합으로 ITO 매출도 10%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금호전기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달성이 됐는데 상한가가 터치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2,93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희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지금 금호전기 임직원들의 그 노력이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잖아요. 왜냐면 금호전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에 있는 형광등이 금호전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지금도 그런 아파트가 아직 많나요? 지금 요즘 신축 아파트는 안 그럴 거예요. 원래 옛날에 형광등 켤 때 한 두세 번 걸리잖아요. 똑똑똑똑 딱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다 LED라던가, 그쵸. 오래 쓸 수 있는 조명으로 다 바뀌거든요. 근데 금호전기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못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악화되고 매출액은 2016년에 4,1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재무제표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2018년에 700억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좀 7분의 1이니까요. 매출액이 일단 7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이 주가도, 그쵸.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한 대 7만 원을 가던 게 지금 2,000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사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지만 이 제품인데, 요즘에 워낙에 미용 쪽에 관련이 많으니까요. 사진만 캡처해놨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머리숱 이런 거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제 자라난다 이래가지고 이걸 씌워서 하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지금 중국 심천에서 열린 거거든요. 중국 심천에서 선물 가전용품 박람회라고 지금 광군제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블랙 프라이데이니 하는데, 이건 작년 건데, 광군제가 원래 광군이 호래비예요, 광군이. 호래비들한테 선물해주는 그 건데,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호래비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가서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광군제가 어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물 박람회를 여기서 해요. 심천에서. 심천은 경제 특구고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제조업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서 주로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데, 이제 금호전기가 거기 참여해서 저 제품을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스에 사람도 많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정말 절박합니다. 저런 아이템이든 뭐든 지금 어떻게든 계기를 마련해서 금호전기가 옛날에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좀 길은 아직 좀 깜깜하지만 좀 형광등을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우리 모기 퇴치기 있죠. 금호전기가 형광등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탁 달라가면 타는 거 있죠. 타닥타닥타닥. 그게 금호전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집안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상한가가 오늘 하루 나온 거지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좀 금호전기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미국의 이 AB 프로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의견은 최낙철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유지인트 회사인데 원래 금속 절삭 기계 공업을 하던 회사인데, 결국은 이 본업이 계속 앞으로 성장성 부분이 계속 좋지는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신사업 바이오 쪽으로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A 프로
이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해서 결국은 사명까지 바꾸고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바이오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P 프로바이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을 준비 중인데요. 두 가지 지금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에 관련해가지고 ABP 100과 항방부종 및 항방변성 해가지고 ABP 201이 재료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쪽에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도 다시 한번 이 같은 재료로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61선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61선 저항을 돌파를 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61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한번 121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심 환경과 결국은 이 61선 저항 부분을 돌파한다고 여부를 가능해서 61선 돌파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 예상은 가능하지만 결국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121선 부근에서 대응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탑픽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최근 동사 같은 경우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죠. 이제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신약 임상 이상에 관련돼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좀 확인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30일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유럽연합 종양학회에서 분자 표적 및 암 치료법에 관한 국제 학회에서 동사가 이러한 결과를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동사는 이제 신약 물질이죠. EC-18을 이용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부터 24일 미국 보스턴 및 뉴욕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 참가해서 신약물질 후보 말씀드렸던 EC18에 대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와 구강 점막염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틀간 1대1 미팅 형태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 이제 신약 물질이죠. EC18에 대해서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든지 항암, 암 전이 억제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개발에 대한 경과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셔도 심각하게 간세포 손상거라든지요, 염증에 좀 발생을 해서 간섬유화라든지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악화되는 악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좀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요. 제약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블루오션을 좀 손꼽히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료약을 개발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염증 해결 촉진자라든지 호중구 이동자 조절 이런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약 물질뿐만 아니라 또 신약 개발과 함께 원료 의약품 조영제라든지 면역 조절 건강기능식품이죠. 록피드를 좀 생산을 하면서 어떤 글로벌 신약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라이센싱 기업으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름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눌림 목표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81,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5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냅니다. 2118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2113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7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장중한 때는 2120선까지 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45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600억 원 넘게 팔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삼성전자 5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급등세 나타냅니다. 84,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줍니다. 네이버는 1.5%의 하락세 164,500원까지 내려오면서 167,000원대 이탈이 됐고요. 현대차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4% 약보 권 123,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8,5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 넘는 하락세 나타냅니다. 24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LG화학 오늘 강세입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1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0위권 0.59%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7% 상승세 66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공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등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장중한 데는 668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끕니다.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지만 매도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KMW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특히나 HLB는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2%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17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CJ ENM은 2% 가깝게 상승합니다. 1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KMW 오늘도 조정세입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5G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컨텐츠들도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78,500원대까지 내려갔고요. 헬릭스미스도 3% 가깝게 급락합니다. 9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 1%대 강세, 휴젤도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메디톡스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44,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하락 흐름을 타면서 1,162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이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건강기능식품을 ODM 하는 그 콜마 BN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마 BNH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애터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업체라고 하죠. 뭐 아메이라든가 뭐 잘 아시고 있는 그런 거에 뒤를 이은 이 업체인데 여기에 성장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연평균 뭐 40% 이상이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 커오고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그 상승도 이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콜마 BNH로서는 어떤 그 수익을 항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캐파가 적어서 뭐 음성 공장에 이 공장에 이어서 3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캐파를 증설하는데 이런 캐파 증설에 따라서 뭐 1,000억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콜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콜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정체돼 있었었는데 이런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회사가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가가 전평가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기대되는 이익 또한 자체 한 7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뭐 전년 580억대에서 700억대라면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현재 그 연초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2월 3월에 32,000원 대비해서는 지금 하락 추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한 8개월 이상의 추정을 받고 있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큰 그 박스권에 한 4년 5년간의 물량 부담인 현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거를 돌파하는 이제 3만 원 이상대의 가격대에서는 좀 더 그 물량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물량 소화 기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주가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 한번 저점 매수는 유리한 그런 구간이고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상승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의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32,000원대까지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그 이상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제 32,000원대를 이제 뒀습니다. 이제 현재가 매수에 이제 32,000원대 가격대고 상승 추세에서 뭐 손절가 24,000원 했는데 그건 큰 그 장의 이변이 없는 한 뭐 그런 가격대는 잘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 저점에 매수해서 32,000원대까지 가고 거기에 조정받고 추가 상승한다라면은 재차 상승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가능대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콜마 BNH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자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책의 낚아채기 코너인데요. 샘플러스 학책의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책위원입니다. 네, 오늘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에서의 그 고용지표 쪽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소형주가 조금 대형이라든가 중형주 대비해서 좀 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소형주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그 시장, 월스트리트에서의 고용지표 쪽에서의 예상이 한 7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12만 8천 명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 쪽에 뭐 침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펙에서 원래는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정에 대한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게 좀 미뤄지면서 뭐 미국 쪽에서 IOU 쪽에서의 좀 만나가지고 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한 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면은 또 각자 또 생각하는 또 시간이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좀 상황이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상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부분이 있어서 중국 그 소셜 미디어죠. 틱톡에 대한 또 미국 쪽에서 국가 안보 위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좀 착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IT 쪽에서의 이런 조사를 착수를 하면서 이게 약간의 또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이죠. 9월 공정 재수주 좀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10월에 고용 추세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여러분께서 좀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어느 1년 넘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금요일 날 미국 유가가 한 3.72% 좀 급등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가에 대해서도 조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에서 유가에 대해서는 원래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책의 낚아채기 코너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주들이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안화하고 달러의 그 싸움에 있어서 대체 수단으로서 중국 쪽에서 좀 관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엔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오미테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정부 쪽에서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일단은 뭐 조사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바이오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에서의 검찰 등의 합동 조사가 좀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께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본 뭐냐, 뭐 나쁘지 않다 하면은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신라젠이라든가 삼성 바이오스가 HLB 같은 거 워낙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 이제 하반기 중반 여름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왔다가 다시 좀 최근에 HLB 쪽에서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주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야 할 이유가 인구의 이제 고령화죠. 출산율보다는 고령화가 좀 많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는 고령화 쪽에서의 어때요? 수요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보시는데, 일단 바이오주들을 보는데 워낙 많이 간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 아직도 많이 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죠. 11월 11일 날에 광고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의 보시면은 한국 드라마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군제 쪽에서 소비층이 보면은 화장품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오늘 이제 AI 포럼이 좀 열립니다. 이전에 이제 뭐 정부 쪽이라든가 뭐 기업 쪽에서 AI에 관한 투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AI 기업에서 인간 로봇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 인간 로봇이면은 일단은 뇌경망이죠. 신경망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 비트코인, 화장품,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을 좀 여러 가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다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스타크래프트 2 등을 개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이면서 우리나라의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이 이 다나의 결제 솔루션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로서의 좀 관련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2년 1월부터 해서 음악 서비스라든가 스타 콘텐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사업 부분이 다나 엔터테인먼트 분할해가지고 좀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그 벨소이, 그 다음에 통화 연결음, 스타보, 스타블로그,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나 쪽에서의 달콤이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관련된 좀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음원, 음방, 모바일 콘텐츠인데요. 또 여기에도 다나 엔터테인먼트가 캐릭터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캐릭터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수익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뭐 가수들을 뭐 키워가지고 시장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는 것 못지않게 이 캐릭터 사업 쪽에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사수분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할 때 이 이모티콘으로 캐릭터로 해서 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쪽으로 여러분께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의 제휴를 좀 맺어가지고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의 제휴를 체결해가지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바코드 결제 소셜을 개발해서 중국의 텐센트 그룹의 모바일 메신저죠. 이체과의 국내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전자 결제, 모바일 솔루션으로 테너가 묶여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AR, VR 기반 사용 인증 방법에 대한 관련 특허를 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로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G 시대가 좀 되면서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쪽의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게임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료 쪽에서도
특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MRI든가 엑스레이 좀 찍었을 때 한쪽 면만 나오는데 이 VR, AR로 통해서 나면 한 번 찍으면 해서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부동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도 않고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 가구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이 가구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매장에 갔을 때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또 집에 갔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좋은데, 그 가구를 가상현실을 통해서 내 집에 가정에 배치를 했을 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옷이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옷을 구입했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몸에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카카오에 원래 카카오에 대한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KT 쪽에서의 그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MC페이와 지금 제휴를 통해 가지고 배달 전용 간편 결제죠. 페이어 플러스 앱에서의 핀텍하고 좀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에 지금 지분을 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5년 10월부터 삼성페이의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떴죠.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으로 해서 휴대폰 결제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오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어 BT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인 메인넷을 출시를 했고, 자체 가상화폐 페이코인 후오비의 코리아 상장. 그래서 중국에서의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상 관련해서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에 대해서의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그다음에 상생 협력 플랫폼, 교내 상권 및 뭐 지역 활성화에 대한 플랫폼도 이야기도 좀 나왔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 신용평가 사업도 좀 진출했습니다. 대출 심사라든가 카드 발급 심사, 보험 계약 변경에 대해서 2년간 입각받아가지고 10억 운행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3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